엊그제 중앙일보에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통전부장이 새로 된 장검철이하고 지난 4월 달에 극비 회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4월이 어떤 때냐? 2월 말에 지금 하노이 회담 깨졌죠. 그리고 문 정권이 이제 미국에 4월 달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면서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먼저 만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려 했는데 그 회담이 깨졌죠. 그때 이 김영철이 잘리고 새로 통전부장이 된 장검철과 상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 등을 논의했지만은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상회담 추진이 불발되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그 뒤에 나빠졌다는데요. 둘이 만나고 난 뒤 다음 달인 5월 4일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고 6월 27일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문재인까지 판문점에서 쇼를 하려 할 때 북한의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로 한국은 빠져라고 비난하며 남북 대화를 차단한 채 대미 직거래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고 대북 쌀 지원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어디에서 이런 회동이 이루어졌는지 일시 장소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비밀리에 이런 회동이 됐고 판문점 아니면 개성에서 됐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검철은 4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통전부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로 지금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태양절이라고 김일성이 생일이었으니 그 직후에 만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국회에 장검철 통전부장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 보고를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장검철이가 통전부장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그렇게 한 걸로 보면 누군가가 장검철을 만나서 확인을 했다. 장검철이 북한의 통전부장이라고 보고된 게 4월 24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서훈이 만난 거죠. 자, 그런데 떠보려고 심지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그 뒤에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문재인이 4월 1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장소 형식을 가리지 말고 4차 정상회담을 하자 했지만은 북이 거부를 했습니다. 문은 그래서 6월 말에 트럼프를 일본 왔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3자 회담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전에 양자 회담을 하려고 했지만은 북이 그걸 거부하고 문은 둘러리 세우고 트럼프하고 둘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김정은이가 이미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제출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내용을 기다리겠다고 하며 이제 직거래를 제안해놨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장검 처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김정은이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미국이 사인을 내지 않고는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라든지 대북 제재 완화가 없다라는 걸 보고 그냥 한국과는 일정하게 선을 긋고 미국만을 상대하고 한국은 협박의 대상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했고 그래서 장검철이 서훈이 만난 이후로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에도 한국이 강하게 남북미 3자 회담을 추진했지만은 북한이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해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이 이상하게 당일까지 3번에 걸쳐서 한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하지 말고 빠져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단 미북이 처음에는 북측에 판문점 위에 북한 쪽 통일각에 가서 회동하려 했는데 남측 자유의 집으로 옮기면서 그나마 문재인이 김정은이하고 인사라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측에서 했으면 빤히 보고도 인사하지도 않고 트럼프만 데리고 와서 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판문점에서 미국 측과 북한이 만나서 마지막 조율이 판문각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자유의 집에 내려와서 문하고도 인사하느냐, 그게 결정된 거지 그 모임 자체가 결정된 거는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통일부가 북한의 라인을 막고 있지만은 중요한 상황 때마다 전부 국정원이 다 하고 있고, 평창 올림픽 직후에 이제 남북 4.27 정상회담도 국정원이, 또 북한의 5월 달에 했던 핵시설 폭파 참관에 한국 기자들이 간 것도 국정원이 다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은 돈이 있고 통일부는 돈이 없는 차이겠죠. 근데 이게 국정원이 제 역할입니까? 이게 대북 간첩 역할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서훈이 작년 2월에는 인제에서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맹경일이라고, 급수는 별로 높지 않지만은 북한의 대남 사업에 아주 빠꼼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2월이면 언제입니까? 평창 올림픽이 막 시작되는 점이에요. 2월 13일 날요. 그래서 북한의 선수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제 스피디움이라는 이 호텔에 북한 사람들이 다 응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훈이 당시 그 인제 스피디움 북한 숙소에 가서 여기에 머물고 있던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통전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총괄하고 있던 맹경일이 격에 맞지 않게, 그렇죠, 국정원 차장인데 어떻게 응원단 데리고 옵니까?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결국은 그것도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경일을 서훈과 국정원의 사람들이 만나면서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응원단이 온 것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뒷이야기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정부 관계자들은 2월 10일 김여정이가 특사로 와서 문재인을 만나 평양으로 초청했는데, 당초 정부는 정상회담을 시간을 두고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맹경일이가 한국에 20일 동안 올림픽 기간 내내 머무르는 동안에 만나서 속도를 내게 됐고, 맹경일은 남측과의 협의를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책임자였고, 그 역할이 4.27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기관끼리 만나서 이런 협의를 하는데, 정부기관끼리 만나서 그 앞에 주로 이제 길을 타는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지금 서훈하고 장금철이 만난 거, 서훈하고 이렇게 맹경일이 만난 것들이 언론에 공개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미리 길을 트는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아주 고유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국정원이 지금 최근에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맨날 간첩은 안 잡고 스파이 노릇이나 하고 아는 게 제대로 없이 밀무역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고 해킹에 대해서도 지금 뭘 제대로 알고 있냐 비판을 하면 이거 해체해버려야 된다니까 대외적으로 지금 이런 기사들을 흘리면서요. 아마 대중들에 대한 선무 공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요. 북한과 접촉하는 통로를 막고 있다. 이것도 나는 국정원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짓거리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통일부 국정원 다 없애버리고요. 앞으로 북한하고 할 일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고 정부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치고 꼴이 잘 된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세월호 보고 조작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장수, 김관진 두 사람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세월호 보고와 관련해서 받고 있던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김장수, 김관진 전 안보실장들은 두 사람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 김장수 두 사람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문정권에 묻게 되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될지. 제가 김관진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든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비난을 받을 것을 인식해서 10일에 보고되어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는데,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답변이 허위라고 보고, 피고인도 유죄인데 국가적 재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한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김장수, 김관진 등에게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죄를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관진 전 실장은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 서류 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고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서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며,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직을 국가안보실장을 부임하고 겸임하면서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1차장이 담당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와서 막 양심도 없는 재판이다라고 비판하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 하는 꼴을 보면 상당히 좀 우습습니다. 자, 저것들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아니까요. 이제 자꾸 만난 거를 옆으로 공개하면서 어디든 기관끼리 공식적으로 만나기 전에 정보기관 이런 데서 만나서 길을 연다. 그래서 맹경일이나 장검철을 만났다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간첩도 잡았다고 해요. 참 웃기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콤팩트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정치나 북한하고 뒷구멍 판 사람들, 그런 조직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